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이 내일까지 불꽃 튀는 각국 열강들의 자국 이익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 중심에 젤렌스키가 있죠. 다음 영상에 젤렌스키와 윤석열의 히로시마 G7의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수는 죽었다. 보수는 죽었다. 고고TV가 3.8 전당대회 이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5월 23일이 내일 모레 5월 23일이 노무현의 14주기인가 13주기인가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결집하고 문재인도 간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순호 대표님께서, 초록이 대표님께서 오늘도 역시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고고TV가 무슨 썰을 풀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든 초제1강 고고TV를 지원해 주시는 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른 분들도 고고TV에 최소한 자율 구독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고고TV가 수입 없는 방송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내 돈 내고 내 영상 찍는 방송이라 그러는데요. 보수는 죽었다. 제가 한 4년 동안 이제 4년이 다 와가는데요. 고고TV 영상 개설한 지가 4년 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은 노무현은 인간적인 명분 좋다. 그리고 민주화 투쟁한 것도 좋다.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은 것은 좋다. 서민적인 풍무도 좋다. 그런데 결국은 진보의 가치인 도덕성을 쌍거리 말아보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쪽팔려서 대졌다 하는 것이죠. 또 4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박정희 이후의 대통령들은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박정희 정신의 극복 과정이었다. 박정희를 뛰어넘으려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성공한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노무현이란 이 인간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의 터전인 김영삼도 부정하고 또 김대중도 부정하면서 이승만부터 싸그리 김대중 정권까지 대한민국 정치권 전부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자기가 대한민국을 개혁하려 했으나 개혁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5년 동안 권양숙과 식솔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나서 쪽팔려서 대졌는데 그 중심에 역시 윤석열이 있었다. 윤석열은 노무현을 존경하며 눈물을 흘렸고 김건희 부부는 노무현을 진짜로 존경해서 문재인, 박근혜에 핍박받던 윤석열은 문재인의 식솔이 되었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문재인, 거기에 봉사하고 충성하겠다는 김건희 부부는 문재인의 식솔이 되었다. 보수는 죽었다. 5.18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이, 군부가,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국민을 사륙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라는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자는 국군이 국민을 사륙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항상 반성하고 위무하는 것이 맞으나 5.18도 성역화되고 있고 노무현의 그 돌박은 봉하는 완전히 성역이 됐고 노무현이 죽은 날만 오면은 국민들은 노무현 지지자들과 친노, 친문, 친명들은 노무현의 신격화에 질주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적 노무현인가 이러는 것이죠. 보수가 정신을 차리려면은 보수라 그러잖아요. 우파라 그러잖아요. 쟤네 민주당 애들은 좌파라 안 그러고 진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진보의 우상이 된 노무현. 그죠?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는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이 형극을 보면은 보수는 죽었다. 이승만도 그저 대한민국 그거를 건국했으며 북한이 휘말리지 않고 대한 독립 자주국가를 외쳤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며 그 다음에 이승만이 38 부정선거 한 것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박정희 같은 경우는 쿠데타였으나 그 쿠데타를 이룩한 이후로 무혈혁명이었으며 쿠데타는 무혈혁명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사살하지 않은 무혈혁명이었으며 박정희 18년은 또 18이다. 박정희 18년은 혁명의 과정이었고 대한민국을 조선 이래에 오는 500년을 개조하는 과정이었고 그 바탕 위에 그 터전 위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박정희가 없었으면 김대중, 김영삼은 박정희를 치면서 저항하면서 큰 정치인이므로 박정희가 없었으면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만 외치다가 대한민국 경제는 저 동남아나 북한같이 됐을 것이며 그 다음에 노무현 같은 경우는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이 없었으면 거의 서민풍문화 소통이나 권위를 내려놓는 탈권위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되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보수는 노무현이 그 대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노가 형성되며 친문이 형성되면서 형편없는 이념 투쟁에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자한당, 새누리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한당, 미래통합당, 현재의 국민의힘까지 형편없이 정치적인 이념과 확장에 의해서 밀리고 있다. 보수는 죽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니 노무현 당으로 가 이 사람들아. 국민의힘 너희들이 노무현을 추모하고 노무현의 그 대진 날에 서건 날에 가가지고 반성을 하고 노무현의 정신이 거립다 할 거면은 너희들은 민주당으로 가야지. 뭘 우파와 보수의 직결제라는 국민의 짐에서 노무현을 칭송하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세계 정치 역사상. 세계 정치는 항상 좌우 진영의 대결이고 지금은 좌우 진영들이 그 희석하는 과정이고 서로 좋은 것을 가져오는 과정이나 상대편이 추모하는 그 영웅시하고 성역시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상대당이 그거 빠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국힘을 보면은 국힘에서 도대체 정신적인 지주, 그죠? 국힘에서 보수라 그러니까 보수의 정신적인 지주를 한번 내세우는 인물도 없고 그들이 죽은 날 가가지고 도둑고양이 같이 가가지고 그냥 살짝 그냥 추모를 하고 오고 전체가 가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노무현만 죽은 날만 되면은 국힘 애들이 보수가 표를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대선을 표를 위해서 우르르르르르 물려가고 노무현 정신이 그립다 노무현이 그립다 이러고 나면은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보수는 아니 이승만이야 부정선거를 했다고 치더라도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삼성개헌을 했다 치더라도 이승만은 당시에 이승만과 박정희 씨는 최고의 빈국이었으나 이승만은 그죠? 그 너무나 부정선거를 크게 했으므로 박정희 정신의 고향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구리는 박정희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의 성역 하나도 못하고 구미의 그 초가삼간 그 태어난 그것만 있고 박정희 건립과 성지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도둑과에 같이 박정희 며칠 전에 11.6이었잖아요. 11.6 아니 11년 5.16이었잖아요. 5.16 거기 하나도 그냥 언론 기사가 안 나죠. 박정희 이건 무슨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고? 그 독재의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독재가 없이 민주화가 일어난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걸 좌파들의 선동에 밀려가지고 박정희도 하나 못 찾아보고 5.16 혁명 기념일 날에 그것도 하나 못 찾아보고 박정희 서거일에는 가서 말이야 도둑과에 같이 말이야 박근혜하고 친박 몇 명이 가가지고 노인네들이 가가지고 추모하고 대한민국 보수는 죽었다.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이가 아니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을 시켰으니까 어찌 됐든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했으니 그거로 끝냈어야 돼. 정치적인 심판이 끝났으므로 그걸 문재인에 충성하면서 악착같이 박근혜와 그 식소를 한 1,500명, 2,000명을 잡아놓은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을 존경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윤석열이 이명박을 잡아놓는 과정이 이명박이 닿았어? 그건 뭐가 문제야? 근데 한풀이 한 거죠. 문재인 친노와 친문들이 이명박을 잡아놔야지만 노무현의 원한이 풀린다고 한풀이 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을 잡아넣었잖아.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6년 동안 꼬박 감방에서 살다가 나오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힘도 못 쓰고 있고, 이 국힘의 짐, 이것들 보수 아니라니까. 국힘 이것들은 공천하라고 하고 진행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놈들이라니까. 대한민국 국가라는 게 없다니까. 이념이라는 게 없고, 이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그래 당할지도 말이야. 강력한 투쟁도 못하다가 그 잡아놓은 원영인 윤석열이한테 정권을 주고 찍소리도 못하고 노무현을 찾아 산만리 광주 찾아 산만리 하는 걸 보면은 기가 차다는 거죠. 광주와 노무현은 달라요. 물론 실사적으로 다음 총선을 위해서 또 총선 끝나면 대선을 위해서 또 대선 끝나면 지방선거를 위해서 노무현을 찾아다니고 노무현을 성역하는 이념, 노무현을 성역하는 진보 좌파와 전라도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이 그런다고 친노들이, 친문들이, 전라도 애들이 표를 줄 것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확장성은 있겠죠. 요만큼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국민의 짐이 윤석열이 보수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대북강경책, 대중강경책을 쓰면 그게 보수의 가치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보수는 죽었어요. 이게 노무현을 죽은 날만 오면은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한 일주일 동안 노란 리본에 막 세월호 같이 걸리고 봉하러 가자. 진보 좌파는 다 모인다. 거기에 보수놈들이 꼽사리를 끼고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무대기로 또 국민의 힘이 가겠죠. 지도부가 전부 다 해가지고 뭐 윤석열이 뭐 22일 내일 돌아오니까 뭐 갈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뭐야? 보수는 도대체 우리의 정신은 어디 있으며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받들려는 국민의 짐은 민주당으로 가 이놈의 씨들아. 지금 이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국민이 아주 파편같이 극한 분열에 들어간 게 노무현 때문이에요. 그게 노무현 정신이야? 아주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문재인이라는 놈이 노무현한테 윤석열이라는 놈도 노무현한테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만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이걸 따라다니는 보수가 도대체 이게 통합의 정신이 어디 있고 정치의 정신이 어디 있으며 국민을 위무하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념도 없는 것들이 보수가. 보수는 죽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